생태계 특집의 마지막 편은 바로 건조지대의 생물 다양성입니다. 건조지대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사막, 불모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건조지대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자연 조건에 적응해 살아남으면서 특이한 형질들을 발전시킨 종으로는 한때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했던 바바리 사자를 비롯해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표범, 아프리카 들개, 낙타 등 약 10,000종의 포유류, 조류 및 양서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건조지역과 수변지역을 나누는 기준점은 물의 희소성, 즉 강수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면 수변지역, 그 미만이면 건조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조지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막은 아닙니다. 건조 지수에 따라 건조지대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건조 지수는 육지에서 대기로 전달될 수 있는 물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에 따라 건조지대를 건조 반수분, 반건조, 건조, 극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조 반수분 지역은 저지대로 목초지, 삼림, 습지, 사바나 등으로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방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반면 반건조 지역은 초원으로 나무가 적고 풀이나 벽과 식물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며 건조 및 극건조 지역은 반사막 및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조지대는 지구 육지 표면의 41.3%로 매우 큰 면적을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의 35.5%가 살고 있는 주요한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건조지대의 생산활동과 생물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층 생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도로 불확실한 기후적 특성을 가진 건조지대의 생물 다양성이 농촌 경제의 위험 관리 및 토양 유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농촌 경제의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건조지대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가축의 30%는 건조지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건조지대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중요한 유전자원의 저장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탄소 저장 및 격리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반건조지대에 속하는 초원은 전 세계 토양 탄소를 최대 30%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조지대는 기후변화, 사막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막화는 자연적 요인 이외에 가축의 과도한 방목, 벌목, 토지 개간 등 인간의 개발 활동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6월 17일 UN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심각한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지식 및 기술 제공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인접국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특히 더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5월에는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국제사회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